그 명절 때 내비게이션 짤 있지 않습니까? 그 논밭에 그 차들이 쫙 서있던 그런 명절 귀성길 그런 내비게이션 오작동 오류? 네, 그런 짤방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거와 완전 비슷한 상황을 동생이 이제 신촌의 Y대학교 졸업하는데 그쪽 대학교 졸업식을 가는 과정에서 똑같은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약간 보수 진영과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문득 단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약간 정치 중증인가 싶기도 한데. 곽 기자입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영상인데 사실 제 두 번째 영상에서 처음으로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분은 아니실 텐데 시청자분이 계셔서요. 물론 그 댓글 내용이 약간 뼈아픈 이야기긴 한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 인기가 없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봐도 재미가 없긴 하거든요. 하여튼 그래도 댓글 달아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또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이 친구 영상이 재밌더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네, 너무 잡소리가 길었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엉뚱할 수 있겠는데 내비게이션의 작동 오류랑 현재 대한민국 보수 진영 요거를 한번 엮어서 이야기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이제 영상 찍는 날 기준으로 오늘인데 동생이 이제 신촌의 Y대학교에서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자켓도 잘 안 입는데 아니 폭염경보에 자켓 입고 나가려니까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했어요. 저는 이제 K모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운전자분들께서는 T모 내비게이션도 자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 가지고 가니까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그 Y대학교까지 K 내비게이션 기준으로 거리가 약 29km, 28km 정도 찍혔어요. 저희 집에서 항상 국회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한 31km, 32km 정도 찍힙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을 했고 처음에 집에서부터 약 20km 정도는 돛담배에 바람 부는 돛담배처럼 쭉쭉 나아갔죠. 사실 금요일이기도 하고 오늘 연차를 써서 간 거기 때문에 점심시간 전후로 가면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서 좀 덜 막혔고 근데 항상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서울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는 가양대교를 지나서 국회까지 들어갈 때 그 당산역 그쪽까지 쭉 들어가는데 이번에 Y대학교를 가려니까 가양대교에서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였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20km 쭉 갔고 이제 가양대교에서 내려서 그쪽 학교까지 도시를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차가 꽉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차 막힘이 신촌 일대, 신촌 로터리 들어와서는 정말 차보다 걸어가는 게 빠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로 정말 차가 안 나가는 상황이었고 일대의 차들이 다 연대로 학교를 발해버렸네요. 네, 다 이제 Y대학교로 연세대학교로 들어가는 차들이었어요. 근데 다 비슷한 내비를 쓰는지 이제 그 약간 사실상 도로가 아닌 곳을 내비게이션이 찍어줘서 이제 학생들의 그 대학가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그런 경로까지 가게 된 거고 저뿐만 아니라 차들이 꽉 막혀 있었어요 거기에. 약간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있다기보단 내비는 정확한 목적지를 찍어줬는데 우리가 다 그 내비 때 다 똑같은 내비들을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차가 똑같은 곳에 거의 차도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아닌데 사실상 그런 곳으로 다 인도를 했고 내비게이션의 경로가 말이죠. 실제로 그곳이 꽉 막혀 있었다. 다들 아마 연세대학교 주차장 이렇게 찍고 출발을 했을 테니까요. 다들 이제 연세대학교 주차장을 찍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저 또한 그런 상황이었고 내비 입장에서는 최적의 경로로 이렇게 그 경로를 알려줬는데 문제는 우리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졸업식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최적의 경로를 아주 과다한 인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도로는 사실 비어 있었어요. 그 도로로 갔으면은 내비상으로는 그 도로로 가면 약 3분이 늘어난다? 이런 그 알림판이 떠 있는 상황이라 굳이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만약 그쪽으로 갔으면 제가 이것은 검증된 사실은 아니지만 조금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하고요. 신촌 앞에서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데 문득 보수정당에까지 생각이 든 겁니다. 이게 약간 정치 중증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제 정체성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처음 사회생활 시작한 곳이 국회입니다.
기자라는 정체성으로 그곳을 살펴보고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아직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또 우리 정치라는 그런 초명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의식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중증 정치병 환자라는 걸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내비게이션 대학교 졸업식 가는 거랑 그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보수 정당도 지금 약간 그 목적지로 가는데 그 내비게이션상 목적지가 그 경로가 약간 너무 꽉 막혀 있는 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금 상황을 보면 약간 탄핵 심판 전후로 대통령이 결국 8대0으로 헌재 인용으로 파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약간 갈팡질팡하는 모습? 더구나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목적지가 보수 진영이 추구하는 그런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지로의 그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 목적지가 정확하게 국익에 부합하는가? 약간 의구심이 계속 생겨요. 제가 비상계엄 전까지는 정책적으로는 지적을 했지만 항상 보수 정당이 그러면서도 잘했으면 좋겠다고 응원하는 쪽이었는데, 비상계엄 전후로 이제 1차 탄핵 표결할 때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불참 선언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했죠. 그게 국민들이 과연 원했던 걸까요? 차라리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투표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 뭐 그 이후로도 요즘 상황을 봤을 때 약간 물음표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비가 제대로 찍혔냐, 목적지가 도대체 어디냐, 목적지로 찍힌 내비가 있을 텐데 거기가 어딘지를 약간 긴가민가한 상황인데다가 그 경로로 가는 일단 경로 자체가 요즘 꽉 막혀 있죠. 왜냐면 탄핵 찬성파랑 탄핵 반대파가 지금 여전히 당대표가 바뀌었는데, 야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당대표가 바뀌었는데 아직 단합이 안 되고 있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보수 정당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기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랑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이쪽도 보수 진영이거든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는 그때는 한창 언론사 입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치 뉴스를 굳이 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언론사 입사를 하려면은 약간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티를 내면은 안 좋다는 이야기들이, 그런 우리 스터디생들 간의 이야기들이 많았고, 지금은 비록 저 중증 정치 환자가 된 입장이지만요. 여하튼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의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억에 남진 않고요. 다만 이제 따릉이 타고 출근했다거나 약간 마삼중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 제가 이제 취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미 당대표로서의 쫓겨났을 때였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계속 쏟아낼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보수 진영을 취재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지켜봤던 인물 중 한 분이 이준석 전 대표가 있었고, 현 개혁신당 대표죠. 또 이현주 전 의원,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가셨죠. 그런 유승민 전 의원 등 개혁적인 분들이셨는데, 그분들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 조금 합리적인 것 같다. 이건 이제 제 주장이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쪽을 받고, 개혁신당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이나 보수 진영 인사로서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대남들이 되게 이준석 전 대표를 좋아한다고들 하는데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거대 양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3지대인데, 이번에 대선 득표율 보면 아시겠지만 2030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밀어준 게 사실이고, 그런 거랑 별개로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말을, 이준석 현재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곱씹어보게 되고, 또 특히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 10대 공약을 다 살펴봤을 때 1차적으로 일단 약간 지방에 대한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 그런 공약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정부 예산 효율화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거 다 미국에서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사실 미국을 약간 그대로 벤치마킹 했구나. 정부 효율부도 사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머스크가 이끌었던 도지를 생각하면 미국을 완전히 벤치마킹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지방자치제 확대 이 이야기는 미국, 중국처럼 큰 동네라면 이해를 하는데, 이 대표는
물론 아버지 부모님이 TK 출신이다, 또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 호담이나 이런 데서도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서울에서만 살아봤고 수도권 바깥에 대한 그런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자치권한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죠.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에 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과학기술 인재라는 거는 정말 동의를 하고, 하버드대에 나오신 컴퓨터 과학 전공을 하셨고 정치권에 죄다 법조인들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라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우리 과학기술이 어쨌거나 경제로 나아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문계가 사실은 농사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낼 수 있을까? 이공계를 되게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경향신문 칼럼에 쓴 걸 보면 글도 되게 잘 써요. 정치평론가로서의 그런 입담이나 토론 실력은 뭐 말할 것도 없다고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인문계로 경시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건 너무 젊어요. 젊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내비게이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는 행보는 그 보수 정당으로서의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 정당으로서의 법치주의, 합리성, 전통 존중 뭐 이런 이야기를 감안을 했을 때 그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고, 국가 이익이라든지 뭐 초당적 외교 모임에서 또 중국도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고,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목적지가 확실해 보이는 거가 일단 호감 포인트고요. 보수 정당을 살펴보는 사람 입장에서. 또 두 번째로 그 개혁신당이라는 노선이 사실은 군소정당이 맞잖아요. 이제 원내 3석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의 스피커로서의 그런 역량이 크고, 또 이준석 대표의 그 인물 무게감으로 거의 이끌어 나가는 게 사실인 상황인데, 근데 또 제3당으로서의 그런 성공 사례가 없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는 이준석호 개혁신당의 그 경로가 다 똑같은 내비를 사용해서, 보수정당이라는 그 국민의힘 사람들은 다 똑같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최적의 경로라고 해서 가는데 꽉 막혀 있는 거죠. 근데 이 대표는 약간 목적지가 다른 상황에서 그 경로도 되게 순탄하게 이렇게 경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가본 적 없는 길이기 때문에 방향과는 별개로 차가 덜 막힐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는 쭉쭉 나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런 점에서 약간 보수 진영을 취재하는 입장에서 되게 호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쭉 날아가다가 이제 신촌 로터리에 들어와서부터 연세대학교 정문까지 아예 내비를 꺼버렸어요. 내비를 끄고 또 뭐로 가나 도로 가나 연세대학교 안에 그 경내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주차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병원 주차장도 있고 공학관 주차장도 있고 뭐 백양누리 주차장이라는 곳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차가 꽉 막힌 곳을 떠나서 그냥 그 연대 건물이 보이는 그쪽으로 차를 계속 몰았습니다. 내비를 끄고. 근데 뻥 뚫린 길을 쭉 가가지고 제가 어디다 주차를 했냐면, 연세대학교 안병원 있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교내에 있는 안병원에 결국 차가 막힘없이 쭉 들어갔어요. 거기다 주차를 했고, 그렇게 해서 느꼈던 게 꼭 내비 설정해주는 최적의 경로가 아닐 수 있다는 거. 특히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이 거의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른 길을 찾아 나가고 있는 그 경로가 어디로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하게 된다. 그리고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잖아요. 사실 이제 만 40세가 됐으니까 이번 대선이 나이 차고 나서 처음으로 출마할 수 있었던, 또 거기서 만약 결국 합당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국민의힘이랑 합당을 했다 그러면은 여하튼 결국 완주를 선언했던 그 압박이 되게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저런 압박이 많았는데도 완주를 결국 선언했고 완주했잖아요.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랑 다르게, 국민의힘에 항상 철수 논란이 불러지는 그런 의원이랑은 다르게 결국 완주를 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생각, 방향성, 그런 거는 기자로서의 저도 기자로서의 약간 가치관이 있는데, 거기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다만 그의 소신 있는 행동,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지금 본인이 직접 찾아 나섰다는 거,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그 목적지가
굉장히 합리적인 목적지가 아닐까, 그런 기대감을 살펴보면 되게 계속 눈길이 가게 됩니다. 응원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예, 응원도 합니다. 전 대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보자면, 다른 생각과 공존할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생각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선한 사람이고, 애국자라는 것을 입 밖으로 내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직접 썼고 그런 행보를 직접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응원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을 빌려서 이 영상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곽 기자였습니다.